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람다식을 조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람다식의 기본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게요. 일단 람다식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슈도 코드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input parameter expression,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input parameter expression. 그리고 문블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문블럭 형태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input parameter 가로 sequence of statement 그리고 가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명령들을요. 그래서 간단한 람다식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펑션 int를 받아서 scare를 받아요. scare 자 그리고 저 scare를 그대로 실행해서 5를 넣으시면 이걸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함수를 대체하는 람다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익스프레션 트리 형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익스프레션 트리는 아직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스템 링큐 익스프레션스라고 있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저 펑터를 감을 수가 있어요. 감고 뒤쪽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시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안 하고요. 호출할 때는 익스프레션 트리는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자 보이시죠? x 곱하기 x 트리식이 나와요. 그리고 링큐문을 작성할 때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int array 형태로 numbers를 하나 만들게요. 뭐야? 자, 이렇게 1, 2, 3, 4, 5까지 넣어볼까요? 5까지 넣고 select를 통해서 각각이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x 곱하기 x 스퀘어를 만들어서 1 곱하기 1이 될 테고 2 곱하기 2가 될 테고 3 곱하기 3이 될 테고 4, 5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를 찍어 보시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 위치를 통해서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1, 4, 9, 16, 25 라는 값이 차례대로 찍힙니다. 이 링큐문도 셀렉트 안에서 람다식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기본 람다식이고요. 그리고 C#10에서
이제 최근에 C샵에서 C샵 10인데 람다의 개선 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속성이 있는 람다를 허용하기도 하고요. 또 명시적 반환 유형이 있는 람다를 허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리자 형식을 유치할 수 있게도 수정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람다식에서 변경된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애트리뷰트를 하나 선언을 했다고 할게요. 기존의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는 사용이 안 됐어요. 람다식에서 사용할 수 없었었는데 10부터 이 람다식의 애트리뷰트도 쓸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람다식에서 애트리뷰트를 쓰려면 앞쪽에 대괄호로 하고 애트리뷰트 네임을 넣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똑같이 어떤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리턴 형태의 애트리뷰트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냐면 return이라고 여기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int 명시적으로 I 라고 하고 I 라고 하면 이 i라는 값에 대해서 애트리뷰트 여기서 뭔가 우리가 선언할 수 있겠죠. 애트리뷰트의 정의를 애트리뷰트 a가 적용된 리턴 값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로를 안 싸고 하잖아요. 가로를 안 싸고 한다거나 명시적인 어떤 타입을 지정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에러가 나죠. 네.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int 형태로 하면 될 거고요. 근데 가로를 없애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자,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쏴줘야 된다.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명시적으로 반환 유형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앞단에 오브젝트라고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 f는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f 스트링 오브젝트가 되죠. 네, 리턴 값이 오브젝트이고 스트링을 받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안쪽에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필요 없겠죠? 이렇게 1번 값을 한다고 했을 때 f를 보시면 오브젝트 펑션 오브젝트만 있고 파라메터는 없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람다식이 외부 변수를 캡처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일단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된 클래스의 펑션을 좀 보시면 variable capture game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j라는 외부 변수를 안쪽 람다식들이 캡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j라는 걸 자동으로 캡처를 하죠. x라는 값을 j에다 넣고요. 여기는 j와 x를 비교를 해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호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호출할 거예요. 게임 인풋에 5라는 값을 넣고 run 하면 이 인풋에 run 5가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서
j는 지금 0이고 저 인풋이 5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풋을 이 안쪽 람다식에서도 비교를 하고요. j와 x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아직 람다식이니까 실행 안 했겠죠. 아래쪽 아무도 호출 안 했어요. 근데 런의 아래쪽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 10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호출하겠죠. 그럼 어떤 식이 될까요? 이 순서를 보면 5를 게임 인풋에 넣었어요. 인풋은 지금 5고 j는 0이에요. 여기도 j는 0, 여기도 j는 0 아직까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인보케이션 하기 전까지 j는 0일 거고요.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 10을 하면 이 10이란 값을 x에다 넣어줬잖아요. 그럼 10이 j에 들어가겠죠. 그럼 j는 10이 되고 인풋은 이전에 넣었던 5라는 값이니까 j가 인풋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겠죠. j가 인풋보다 크니까 리절트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j는 10이라는 걸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run 함수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이 j라는 값은 당연히 다시 초기화가 돼서 스코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람다식은 그렇지 않고요. 이걸 캡처해 버려서 이 j라는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j가 여기는 항상 10이에요. 지금은 아직. 그래서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 이후에 이 run 테스트를 run 메소드를 수정한 이후에 다시 jtry라는 거를 is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j가 이전에 넣었던 10이라는 여기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캡처가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j는 10이 되어 있는 상태고 x에 우리가 다시 10이라는 값을 넣었으니 같다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another j라 그래서 3을 다시 넣었어요. 3을 넣으면 업데이트해서 j를 3으로 바꿔요. j를 3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3과 이 another j에 의해서 바뀐 3이 비교가 돼서 다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0, 저 0이 실행된 곳은 여기에요. 그리고 10 is greater than 5. 이 업데이트 캡처 로컬 베리어블이 실행되면서 이 컨솔 라이트 라인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captured local variable is 그 밑에 local variable after lambda invocation 10 이 아래쪽 이 명령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run 함수를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jtry 10을 넣고요. equal captured local variable을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캡처를 안 한 상태라면 run 함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j가 다시 초기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람다에 의해서 j가 캡처가 됐기 때문에 j는 이 안쪽 update capture local variable에 j는 10이다. 10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is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 여기에서도 같은 j를 캡처했기 때문에 j가 10입니다. 10인 상태에서 equal to capture local variable을 비교를 했으니 10과 10은 같다 해서 true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another j를 3으로 바꿔서 update capture local variable을 다시 실행을 하면 이 안쪽으로 가겠죠. 네, 안쪽으로 갈 거예요. 인풋은 아까 5로 이미 저희가 넣었어요. 인풋은 이미 5로 넣어서 인풋은 계속 캡처가 된 상태로 5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캡처를 해버렸죠. 인풋도 캡처를 했네요. j도 캡처를 했고요. 그래서 j 값을 바꿔서 3을 넣었더니 3을 5와 비교해서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네, 3은 5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또 equal to another 해서 비교를 해보면 another j는 지금 3이잖아요. j 값이 또 변경이 됐죠. 업데이트에 의해서 j 값이 3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is equal to도 3이에요. j가. 그래서 3인 상태에서 다시 another j와 비교를 하니 3은 뭐 3과 같다 라고 해서 다시 true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 비교를 그러니까 캡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깥쪽에 있는 int j라는 값은 안쪽에서 캡처가 되면 그 캡처된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람다식 안쪽에서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펑션을 완전히 벗어나 버려도 저 람다식에서 캡처한 j라는 값은 유지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완전히 컬렉션 하기 전까지 저 값은 유지가 됩니다. 네, 이걸 알고 코딩을 하시면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